안녕하세요, SCK 강병호입니다. 네, 이번 라이브 클래스는 아놀드 렌더로 해가지고 아놀드 렌더의 그 실전 활용 팁 앤 트릭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젠다는 총 7개 아젠다로 지금 준비를 했고요. 뭐 디테일하게 내용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제 짧게 어떤 팁 위주로 좀 설명이 되다 보니까 그 길지 않게 간단한 설명으로 좀 진행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효과 만드는 부분, 그리고 발산하는 빗줄기 만들기, 그리고 마블 만드는 부분, 그리고 볼륨 디스플레이스먼트 적용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라이트에서 또 많이 쓰이는 이런 반도어나 아니면 고브라이트 같은 거를 우리가 또 사용을 할 예정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랜덤 모션 그래픽이죠. 모션 그래픽 쪽에서 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칼라 지터까지 해서 총 7개에 대한 간단한 그런 팁에 대한 설명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아놀드 렌더에서 그 대기 효과 만들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런 느낌을 좀 만들어내는 건데요. 뭐 세팅 방법은 간단합니다. 네, 여기 인바이러먼트, 그러니까 라이팅은 기본적으로 하나는 세팅을 해주셔야 되겠죠. 네, 라이팅 세팅한 다음에 인바이러먼트에 이제 어텀스피어, 네, 요 값을 적용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덴시티를 좀 조절을 해주시면은 이런 그 대기에 그런 효과들이 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어떤 컬러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전체적인 그 색톤도 조절해 주실 수가 있고요. 네, 그렇고 상황에 따라서 이제 몇 가지 옵션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양한 그런 그 효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네, 이제 그 시연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씬을 가지고 왔고요. 해당 씬 같은 경우는 아놀드 기본 샘플 씬에서 제가 몇 가지 수정을 해가지고 뭐 라이팅이나 기본적인 뭐 대기 효과 같은 거를 삭제를 한 그런 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자,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간단하게 뭐 렌더 뷰나 아니면 렌더 세팅을 이렇게 화면에 그냥 집어넣어 놨습니다. 네, 이렇게 세팅해 놓은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지금 움직이지 않도록, UI가 움직이지 않도록 이제 락을 좀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라이팅을 하나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놀드에 기본 에어리얼 라이트를 하나 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게 되겠죠. 네, 지금 씬에서 약간 뒤쪽으로 좀 위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라이트의 그 인텐시티나 익스포저 값이 높지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임의적으로 이제 인텐시티 값하고 익스포저 값을 좀 높여가지고 씬을 좀 밝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지금 빛에 의해서 이런 효과들이 빛의 효과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네, 하이라이트하고 그림자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대기 효과를 우리가 먼저 좀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렌더 세팅에서 보시면은 아놀드 렌더에 쭉 내려가 보시면 여기 인바이러먼트 쪽이 있습니다. 여기에 오토스피어가 있고요. 여기서 체크박스를 눌러주면은 여기 몇 개 그 세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AI 오토스피어 볼륨을 체크를 해주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볼륨을 체크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대기 효과가 지금 표시가 돼요. 근데 아무런 느낌이 나지 않죠. 아무런 느낌이 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이제 밀도를 정해줘야 되잖아요. 대기에도 밀도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밀도는 제로입니다. 그래서 그 밀도 값을 조금 더 올려주시면 됩니다. 한번 올려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밀도 값을 올려주시면은 점점 그 포그가, 그 대기 효과가 많이 들어간 그런 상태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그 색깔도 좀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컬러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분위기도 우리가 만들어 주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같은 경우는 뭐 사각형이 돼가지고 약간의 그 태양빛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디스크 같은 걸 이용을 해주면은 동그랗게 표현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잘 안 보이네요. 조금만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원형으로 표시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한번 위치를 옮겨가지고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뭐 이쪽에서 비치는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요. 뭐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 빛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 앞쪽으로 전방위적으로 다 이렇게 뿌려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스프레드 값을 이용을 해 주시게 되면은 그런 범위도 조절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범위 같은 경우도. 네, 근데 이제 빛이 모아지다 보니까 인텐시티 값 그리고 익스포저 값이 되게 상당히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해당 값을 좀 조절을 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절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대기의 효과를 좀 낮추고요. 이제 빛도 조금은 더 올려줘야 되겠네요. 네, 이런 식의 우리가 느낌들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반적인 이런 그 볼륨 값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아놀드에서 인바이러먼트만 적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렇게 빛이 발산하는 이렇게 빗줄기 효과를 좀 만들어 보는 거를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되는 건 이제 기본 라이트에다가 이 볼륨을 적용을 해 주시면 되고요. 네, 이 볼륨을 적용해 준 다음에 여기 이제 컬러 값에다가 어떤 UV 프로젝션을 집어넣고 거기에 이제 노이즈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효과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 AI 프로젝션, UV 프로젝션 같은 경우는 원래 예전부터 좀 UV 프로젝션이 있었지만은 그게 조금 더 개선이 돼가지고 좀 더 이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놓을 수 있게 변경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좀 간단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뭐 다양한 컬러도 나오겠지만 단색으로 해가지고 그런 효과들도 만들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다양한 그런 이런 빛이 들어오는 이런 빗줄기 표현에 상당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번에는 크게 신 세팅이 필요가 없고요. 네, 가져올 신도 특별히 없고 그냥 아놀드에서 기본 라이트하고 카메라 하나만 세팅을 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에어럴 라이트 하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앞쪽으로 볼 수 있게 좀 위치를 시켜 주시고요. 자, 카메라에 크레이트에 카메라를 하나 설치해 주겠습니다. 네, 지금 뭐 렌더링은 걸리지만은 이제 빛이 좀 밝고 그 볼륨감이 지금 없기 때문에 표현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렌더 세팅에서 기본적으로 인바이러먼트에 이제 어터스피어 값을 이렇게 볼륨으로 하나를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요. 네, 볼륨으로 넣었을 때도 우리가 표현이 안 된다고 그랬죠. 네, 이때는 덴시티 값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네, 덴시티 값을 올려가지고 어떤 그 대기 효과를 좀 만들어 주긴 하는데 현재 라이트도 되게 어두워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인텐시티 값도 올려주고 익스포저 값도 올려가지고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안 보이는데 아마 렌더링이 안 걸리나 보군요. 네, 제가 렌더링을 건 줄 알았는데 네, 렌더링이 걸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라이트를 하나를 만들어 줬고요. 네, 라이트는 뭐 사각형으로 해도 되고 원형으로 우리가 뭐 상황에 따라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발산하는 그 빛을 만들어 줄 건데요. 네, 컬러 값이 이제 들어가지고 컬러에다가 그런 효과들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컬러에 체크 박스 들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프로젝션 개선이 됐던 그 AI 프로젝션을 하나 집어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AI UV 프로젝션 하나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여기 프로젝션 컬러에다가 노이즈를 넣어가지고 노이즈의 왜곡 효과로 그런 그 빛이 발산하는 그런 느낌을 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이즈를 주는데 여기 있는 기본 노이즈가 아니고 아놀드에 있는 AI 노이즈, AI 노이즈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중요할 게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효과를 줘도 아까의 그 빛에 발산하는 효과들이 좀 잘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코드 스페이스 값을 우리가 우선 UV로 만들어 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옥테버스 값을 올려주시고, 자, 여기서 이제 좀 더 이제 얼룩덜룩했지만 좀 왜곡 효과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디스토션 값을 올려주시면 이런 효과들이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주셔야 될 게 뭐냐면, 저도 이걸 처음 테스트 했을 때 이런 느낌이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고민을 해봤는데, 이 보면은 이제 그 빛의 그 거리에 따라 가지고 효과가 안 나오거나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테스트 했을 때는 매우 효과가 그렇게 좀 깔끔하게 안 나왔는데, 네, 지금은 좀 잘 나오는 것 같네요. 네, 네, 이렇게 여러분들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서 그 좋은 그 효과를 좀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왜곡 효과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네, 여기에서 자,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프로젝션에 이제 볼륨 값에 뭐 덴시티 값도 있고, 네, 그렇게 돼 있는데, 자, UV 프로젝션을 보시면은, 네, 커드 스페이스도, 네, 프로젝션 타입, 네, 프로젝션 타입이 지금 플래너로 돼 있어가지고 아까 효과가 좀 잘 안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슈링크 왑으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아마, 네, 이런 식으로 거리에 따라서 또 효과들이 조금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가지고 조절을 해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루미넌시티 값을 조절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또 효과들을 좀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네, 앰플리튜드 값을 우리가 조절을 하면은 조금 더 왜곡된 이런 효과들을 조금 더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적절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카메라를 좀 조절해 주시면은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왜곡되는 현상들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라이트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뭐 필요가 없으면 좀 스케일을 좀 작게 해주시면은 충분히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그 모드 값이 있는데, 스칼라 값도 있지만 벡터 값으로 이용을 해주면 이렇게 다양하게 효과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요. 타임이 이제 조절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빙글빙글 돌 수 있는 그런 현상들도 우리가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벡터를, 네, 스칼라로 놓고도 이렇게 돌려서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걸어 주면은 우리가 어떤 빛이 쭉 발산하면서 돌아가는 그런 현상들도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 뭐 상황에 따라서 어떤, 이것도 뭐 제가 이제 테스트해보다 나왔는데 어떤 뭐 우주를 통과한다? 약간 그런 느낌의 것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쭉 카메라가 앞으로 오면서, 네, 쫙 하면서 지나가면은, 네, 어떤 어디를 좀 들어가는 그런 또 왜곡 효과, 그런 부분들도 좀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마블 효과 만들기인데요. 약간 이 보면은 어떤 옛날에 그 유리구슬 같은 거를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효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이 AI 스탠다드 서페이스에 이제 투명 재질에다가 이렇게 그 UV 프로젝션 맵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프로젝션 타입을 또 정해 줄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프로젝션 타입을 정해 준 다음에 이 프로젝션 컬러에다가 어떤 텍스처를 집어넣었을 때 이런 느낌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선 씬도 뭐 특별히 지금 할 거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슬 모양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렇게 굴을 하나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렌더는 잠깐 끄고요. 이렇게 굴을 하나 만들어 주고, 여기에다가 HDRI를 좀 적용을 하기 위해서 스카이돔 라이트를, 네, 깔아주고요. 여기에다가, 네, 라이트 텍스처를 하나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HDRI 파일 하나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네, 우선 렌더링 걸면은,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오브젝트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 상황에서 제가 AI 스탠다드 서페이스를 여기다 집어넣도록 할게요. 네, 스탠다드 서페이스 하나 적용을 해줬고요. 자, 이제 투명하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약간 각이 졌네요. 각이 좀 졌으니까
값을 조금 올려가지고 네,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다 이제 투명해가지고 약간의 그런 구슬 느낌으로 좀 작업을 해주기 위해서 우선 트랜스미션 값은 좀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씬에서 또 안 보이기 때문에 와이어도 좀 켜보고요. 네, 오직터 씬에서 안 보이니까 네, 이런 느낌의 네, 우선은 구슬을 만들었습니다. 자, 어지르트해서 이제 컬러 값에 이제 특정 텍스처를 줄 거예요. 네, 컬러에 이제 텍스처를 집어넣을 건데, 텍스처 같은 경우는 네, 다시 적용해 주겠습니다. 그 텍스처 같은 경우는 우선은 프로젝션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AI UV 프로젝션을 먼저 집어넣습니다. 네, 프로젝션을 하나 집어넣어주고, 자 여기에 프로젝션 컬러에다가 텍스처를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네, AI 이미지로 해가지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텍스처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좀 찾아야 돼요. 그래서 텍스처를 찾아가지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아마 그 뎁스 값이 없어가지고 표시가 안 될 건데요. 뎁스 값을 넣어주면 네, 이런 식으로 구슬이 표현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뎁스 값이 이제 너무 높아지면은 많이 투명해지기 때문에 뎁스 값은 적당한 수치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약간 이렇게 위에가 좀 밀린 느낌처럼 나오죠. 뭐 이게 괜찮다고 하시면은 네,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약간 밀린 느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봤을 때 여기 지금 프로젝션 타입이 플래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일자로 그냥 플래너로 프로젝션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스피어리컬로 원형으로 우리가 만들어 준다거나 이러면 위에가 좀 몰리겠죠. 네, 아니면 실린더 형태로 네, 만든다거나 뭐 볼 형태. 네, 볼 형태가 좀 약간 괜찮긴 하네요. 그쵸? 네, 볼 형태 아니면 뭐 오브젝트 아니면 네, 슈링크 웹 형태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약간의 그런 유리구슬에 대한 그런 느낌들을 우리가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얘는 좀 퀄리티가 높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뭐 퀄리티를 조금 더 높이면은 좀 더 높은 퀄리티의 또 작업물들을 만들어 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상황에 따라서 컬러 값을 좀 줄일 수도 있고요. 그쵸? 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씩 조절을 해주면서 어떤 효과를 만들어 주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볼륨 디스플레이스먼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볼륨 디스플레이스먼트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인 노드 구조는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볼륨, 스탠다드 볼륨을 이용을 해가지고 AI 레인지로 바운더리를 정하고, 그리고 그 바운더리에 정해져 있는 뭐 수치 값들을 조절을 하면서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값을 또 조절해 주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그 AI 이미지는 이렇게 AI 이미지로 해가지고 불러와가지고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뭐 스탠다드 볼륨에는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 값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한번 씬을 또 구성을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9로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디스플레이스먼트 작업, 볼륨 디스플레이스먼트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뭐 간단하게 이제 9하고 라이트를 하나 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렌더 걸어보면은 아직은 결과가 나오질 않겠죠. 인텐시티하고 익스포저 값을 좀 올려가지고 네, 좀 디스플레이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세팅을 좀 해주고요. 자, 이제 볼륨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자, 볼륨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AI 스탠다드 볼륨. 네, 오브젝트에 네, 오브젝트 선택하고 오브젝트 버튼 어사인. 네, 어사인 해주시고요. 자, 이제 지금 디스플레이가 되지 않는 거는 이제 오브젝트에서 지금 보시면 스텝 사이즈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근데 스텝 사이즈를 좀 올려주시면은 네, 우리가 볼륨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패딩값 같은 경우가 이제 추후에 이제 올라가야 되는 게 이제 텍스처가 들어갔을 때
패딩 값에 의해서 그 텍스처의 그 디스플레이가 보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냥 볼륨 패딩 값은 1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볼륨을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 여기서 디스플레이스먼트 값을 조절을 해주는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이 덴시티 값을 이용을 해서 밀도도 조절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0에 가까우면은 밀도가 점점 줄어들 것이고요. 0보다 이제 1보다 높으면은 이제 그 덴시티 값이 훨씬 더 많겠죠. 우선은 기본적으로 1을 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에 우선 여기 체크박스를 해서 XYZ로 다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되게 작업을 할 거고요. 네, 여기에서는 AI 레인지를 이용을 해서 범위값을 정하기 위해서 아놀드의 AI 레인지를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AI 레인지 값이 연결이 됐고요. 네, 여기에서 뭐 미니멈이나 맥시멈을 조절해 줄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인풋에 여기에 있는 텍스처를 작업을 해주기 위해서 자, AI 이미지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이미지를 넣어 주시고요. 자, 여기에 텍스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텍스처 같은 경우는 약간의 그 버블 느낌이 나는 그런 텍스처를 하나 이렇게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바로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볼륨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생기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레인지에 이제 그 아웃풋 값을 이용해서 조금 더 범위를 넓혀 줄 수도 있고요. 네, 볼륨 값을 더 넓혀 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번 볼까요? 뭐 컨트라스트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네, 좀 더 넓혀주거나 컨트라스트를 좀 더 높여주거나 그리고 뭐 아웃풋 미니멈 값을 이용해서 범위를 좀 더 작게 만들어 주거나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다 세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단색의 경우도 있겠고 뭐 컬러로 바꿔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기본적으로 다른 도형에도 적용을 해주고 싶다. 네, 그랬을 경우에는 뭐 기본적인 그 세팅이 다 돼 있으니까 그 볼륨을 갖다가 이렇게 동시에 추가를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얘는 지금 스텝 사이즈가 없기 때문에 패딩 값도 올려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의 그 오브젝트가 좀 떨어져 있지만 하나 같은 느낌도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만약에 컬러가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 컬러 값을 여기 스캐터 컬러에다가 그대로 연결해 주시면은 해당 볼륨의 그 컬러 값 원래 있었던 오브젝트의 컬러 값도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다양한 그런 볼륨 디스플레이스먼트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도 조금은 더 테스트를 좀 해보면서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그 볼륨 디스플레이스먼트 값은 지금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추후에 조금 더 제가 좀 더 R&D가 조금 더 되면은 더 많이 또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아놀드의 그 라이트 필터 중에서 이 반도 라이트 필터를 적용하는 것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 같은 경우는 원래 예전부터 좀 있었죠. 네, 반도는 네, 지금과 같이 이런 이제 빛의 그 경계를 조절할 수 있는 이렇게 위에 이렇게 검은색으로 그 빛의 그 범위를 조절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예전부터는 있었어요. 그쵸? 예, 스폴라이트에 기본적으로 라이트에 있는 스폴라이트에 반도가 있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개선이 되고 좀 더 이 효과가 좋은 그런 아놀드 라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반도 설정하는 건 상당히 쉬워요. 기본적으로 아놀드 라이트보다는 이제 스폴라이트 기본적인 스폴라이트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 여기 이제 라이트 필터에 AI 반도어를 집어 넣어 가지고 몇 개의 라이트 필터 중에서 반도어를 집어넣고 여기에 범위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뭐 예전보다는 훨씬 더 결과물이 조금 더 잘 나오고 네, 설정도 상당히 좋아요. 레프트도 탑도 레프트 라이트로도 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엣지 부분 지금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에서는 좀 잘 안 표현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엣지 부분도 이렇게 부드럽게 그 엣지 부분을 부드럽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시연을 통해서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아놀드에 있는 기본 캐릭터인 소피 캐릭터를 가지고
네, 작업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렌더는 잠깐 중단을 할게요. 네, 그 다음 라이트도 지금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라이트를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기본적인 AI 스카이돔 라이트는 좀 인텐시티 값을 조금 낮춰가지고 약간 어둡게 좀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상황에서 얼굴만 좀 보일 수 있게 카메라를 하나 좀 설치를 해가지고 조금 더 얼굴에 좀 포커스를 맞춰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카메라를 네, 이렇게 좀 세팅을 좀 해놓을게요. 네, 그리고 퍼스펙티브 뷰로 가가지고 자, 이제 라이트를 하나 설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벽이 좀 공간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앞으로 좀 빼서 조금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좀 조절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스포라이트의 좀 표현이 좀 더 잘 나올 수 있게 좀 준비를 할게요. 자, 라이트를 네, 스포라이트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네, 스케일이 좀 작으니까 스케일을 좀 키우겠습니다. 보기 좋게. 스케일을 좀 키웠고 얼굴 쪽으로 네, 위치를 시켜주고요. 아무래도 이제 인텐시티 값이 좀 낮기 때문에 네, 아놀드 라이트에서 네, 스포라이트에서 네, 인텐시티 값을 좀 올려주면서 동시에 익스포저 값도 좀 올려줘야 되겠죠. 네,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씬 구성은 대략적으로 됐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라이트 이펙트에 지금 보시면 원래 예전에 반도어가 있었어요. 그쵸? 네, 예전에 이게 반도어가 있어가지고 이 반도어를 조절을 해가지고 우리가 범위 조절했었죠. 네, 레프트 라이트를 네, 반도어를 조절했는데 지금 아놀드 렌더링이기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도어 작업을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레프트 반, 라이트 반, 탑, 버튼 이렇게 총 4개의 이제 반도어만 적용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아놀드에서는 조금 더 이제 라이트 이펙트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필터에서 애드를 눌러 가지고 네, 여기 반도어를 애드로 눌러주시면은 바로 반도어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뭐 아무런 세팅을 해놨지 않기 때문에 빛이 그냥 완전히 열려 있는, 그러니까 경계를 정해주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라이트 필터에 반도어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네, 여기 탑에 대한 부분, 버튼,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4가지의 구분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랑은 다르게 상당히 컨트롤하는 게 많죠. 아까 기본적인 그 스포라이트에는 4가지만 있었는데 4개에서도 탑, 레프트, 탑, 라이트 그리고 탑 엣지가 있고 버튼도 레프트, 라이트, 엣지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한 번씩 조절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탑 레프트를 눌러주면은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레프트 쪽으로 약간 기울어진 그런 느낌으로 가고요. 자, 반대쪽을 얘를 낮추고 보시면 이렇게 네, 약간의 라이트 부분까지도 이렇게 좀 가려지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레프트랑 라이트를 따로따로 우리가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나는 한쪽 부분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위에 정면으로 자르고 싶다. 자, 그랬을 경우에는 여기에 같은 수치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0.3 정도로 해주시면은 자, 한쪽으로 기울죠. 다시 반대쪽 라이트도 0.3으로 해주면은 이렇게 수평으로 잘리는 그런 느낌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엣지 값이 있는데 엣지 값을 올려주게 되면 네, 어떻게 보면은 엣지에 이제 블러가 먹는 그런 느낌? 네, 부드럽게 경계 라인이 부드럽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라이트를 또 컨트롤 해 주실 수가 있어요. 네, 똑같이 버튼 레프트 같은 경우도 네, 밑에서 이렇게 잘라 주실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이런 느낌의 그냥 톡 잘린 이런 빛도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엣지 값을 조절해 주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뭐 다 이렇게 내려주면은 약간 이렇게 뭐 해가 뜨는 느낌? 네, 이런 느낌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레프트도 이렇게 줄여주실 수도 있고요. 라이트 값도 줄여주실 수도 있겠죠. 네, 이쪽은 다 열리기 때문에 1부터 줄어드는 거고요. 네, 레프트 쪽은 0부터 1쪽으로 가면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엣지 부분도 이렇게 수치 조절을 해서 부드럽게 해서 뭐 우리가 특정한 씬을 연출을 하고 싶을 때 네, 우리가 컨트롤을 해서 또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간단하지만은 되게 디테일한 그런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라이트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버라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버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라이트 앞에 어떤 필터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네, 어떤 글자가 생기거나 아니면 어떤 모양이 이렇게 좀 생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라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스테인글라스, 뭐 성당의 스테인글라스 같은 경우도 뭐 이 고버라이트를 이용해서 쓸 수 있겠네요. 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네, 이렇게 라이트가 비치는 거고, 뭐 바닥에 이런 무늬를 우리가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라이트에 글자를 넣어 가지고 그 글자가 보일 수 있게, 아니면 이렇게 빛이 들어왔을 때 뭐 이런 뭐라고 해야죠? 요 가림막,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때, 이런 텍스처가 들어갔을 때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게, 네, 이런 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라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팅 방법도 되게 간단해요. 이것도 동일하게 이제 스포라이트 같은 거를 이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라이트 필터에 이렇게 고브라이트를 추가를 해주시고, 여기에 슬라이드 맵에다가 어떤 필요한 텍스처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C는 우리가 아까 사용했었던 그 반도 했을 때 썼던 그 소피 씬에다가 네, 동일하게 앞에 이렇게 스포라이트를 하나를 추가를 해줬고요. 네, 그리고 밑에 이렇게 판을 좀 앞으로 뺐습니다. 네, 그리고 카메라를 하나 새로 설치를 해가지고 네, 카메라가 이렇게 소피 앞을 볼 수 있게 네, 이렇게 만들어 준 그런 상황의 씬이고요. 자, 이제 고버라이트를 한번 추가를 해줄 건데요. 네, 스포라이트에서 라이트 필터에 보면 Add를 눌러 주셔가지고 여기에 고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버라이트를 네, Add로 추가를 시켜주시면 라이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근데 현재 라이트에는 아무런 그 액션이 들어가 있는 게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시는 하나도 안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슬라이드 맵에다가 이제 텍스처를 넣어 주시면 되는데, 뭐 이렇게 네, 어둡게 해줄 수도 있고 밝게 해주는 거에 따라 이렇게 텍스처가 들어갈 수가 있고요. 뭐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색깔을 넣어주면 해당 색깔이 이제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그냥 이 벌지를 하나 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텍스처를 넣어줄 수도 있겠지만은 네, 저는 이제 데모기 때문에 이렇게 벌지를 하나 넣어주게 되고요. 네, 뭐 두께값 U나 V의 두께값도 넣어줄 수가 있고요. 뭐 컬러 값이나 뭐 개인 값도 조절해 주실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리피트 값을 이렇게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텍스처가 이제 리피트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네, 좀 작게, 네, 작게죠. 네, 작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고브에서 보시면은 뭐 필터 모드도 있어요. 그래서 블렌드 모드를 할 건지 아니면은 어떤 리플레이스를 이용을 해서 갈 건지 애드 모드를 이용을 해서 좀 더 더해가지고 네, 필터를 좀 더 밝게 갈 건지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절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네, 덴시티 값을 이용을 해서 어떤 그 고브의 밀도 값도 우리가 조절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스케일 값 같은 경우도 조절을 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그 범위를 우리가 조절을 해주실 수 있겠죠. 네, 20은 너무 크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고브라이트의 범위도 우리가 조절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고브라이트를 이용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그런 그 필터의 효과들도 만들어 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컬러 지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지금 원형으로 돼 있는 이 오브젝트들은 현재 각자 색깔을 제가 따로 지정을 한 게 아니고요. 약간 랜덤하게 이렇게 컬러 지터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네, 제가 여기 휴 값을 좀 조절을 해가지고 이런 형태를 만들어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모션 그래픽 같은 거 했을 때 상당히 좀 유용한 그런 기능이라고도 좀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휴 값을 계속 움직임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 다양한 이렇게 랜덤한 컬러 효과를 또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네, 여기에다가 뭐 특정한 우리가 컬러를 좀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 베이스 컬러에다가 램프 쉐이더를 연결하고
네, 거기에다가 이 컬러 지터 값을 연결을 시켜주면은 네, 원하는 컬러를 또 여기다가 랜덤하게 더 뿌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 컬러 지터라는 거를 이용을 하면은 뭐 다양한 모션 그래픽 같은 거 작업을 했었을 때 상당히 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구를 하나를 만들어 놓고요. 얘를 좀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데모기 때문에 그냥 제가 간단하게 구형으로도 만들지만은 뭐 얘가 이제 나중에 이제 랜덤하게 쭉 또 깔리게 되면은 또 상당히 예쁜 그런 효과를 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뭐 간단하지만 이렇게 구를 좀 만들었고요. 네, 아무래도 신에 이제 라이트는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라이트를 제가 에어리어 라이트를 하나를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조금 크기는 조금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테스트랑 이 스포츠 값도 약간 올려주고요. 네, 배경이 그냥 좀 너무 이렇게 어두운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제가 스카이드롬 라이트를 하나를 좀 아주 약하게 하나를 좀 깔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만들어 놓도록 하고요. 네, 이제 여기다가 AI 스탠다드 서페이스를 하나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로 다 넣었고요. 네, 여기 스탠다드 서페이스에다가 제가 우선 컬러 값에 어떤 컬러 지터를 하나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그냥 지터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요. 네, 컬러 지터가 하나 들어가게 됩니다. 네, 지금 네, 씬에서 이렇게 컬러 지터가 하나 들어갔고요. 여기에서 이제 타입을 유즈 데이터가 아니고 오브젝트로 우선 만들어 주시면은 오브젝트당 이제 컬러가 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세팅된 상태에서 한번 휴 값을 좀 조절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컬러가 지금 없네요. 네, 인풋 컬러가 지금 없어서 그런데, 네, 인풋 컬러를 좀 넣고, 이제 효값을 조절해주면, 이렇게 효값에 의해서 컬러들이 이렇게 랜덤하게 바뀌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제가 처음에 좀 구를 좀 많이 만들어가지고, 네, 조금 렌더링 시간이 좀 걸리지만, 뭐, 데모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우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효값을 조절을 해줘가지고 미니멈 맥시멈 값을 뭐 조절을 해서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우리가 컬러 지터를 적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단순한 이제 레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수치가 좀 조절이 됐는데 저는 여기에다가 간단하게 어떤 램프를 이용을 해서 중간에 이제 램프 값에 의해서 좀 색깔이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간에다가 제가 AI 그 램프 RGB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램프 RGB. 네, AI 램프 RGB를 베이스 컬러에다 하나를 넣어주게 되고요. 네, 그리고 컬러에 아웃 컬러에 이제 RGB 중에 B를 네, 블랙을 인풋에다가 이렇게 넣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네, 잘못 들어간 것 같네요. 네,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자, 제가 여기 수치 값을 좀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입이 커스텀으로 돼야 되는데, 네, 제가 이제 V로 만들어놨죠. 네, 커스텀으로 바꿔주시고요. 지금 보시면 블랙과 화이트로
이렇게 컬러 값이 변하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중간에 뭐 그레이색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황에서 제가 한번 블랙을 딴 색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레드로 바꿔준다 그러면 레드하고 화이트 사이에 이렇게 랜덤하게 좀 색깔이 들어가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 뭐 늘릴 수도 있고요. 중간중간 색깔들도 이렇게 랜덤하게 깔리게 되죠. 자, 한번 노란색으로 중간을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노란색하고 이렇게 흰색 이렇게 색깔이 바뀌게 되고요. 뭐 파랑을 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지정된 색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램프로 우리가 또 조절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 컬러 값을 원하는 대로 이렇게 랜덤하게 또 뿌릴 수도 있고요. 네, 여기서 휴 값이 만약에 없어진다고 하면은 네, 원래 그냥 기본적인 색깔로도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쭉 이제 휴 값의 맥스 값이 바뀌면 이렇게 랜덤하게 뿌려지는 것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업을 해가지고 그럼 모션 그래픽 할 때도 이런 걸 유용하게 또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다른 작업을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플랜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플랜을 좀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법도 모션 그래픽에 되게 유용한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만들어 주고요. 라이트도 하나, 스카이돔으로 하나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넣어 준 다음에 또 아까랑 동일하게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메터리얼에 AI 스탠다드 서페이스 하나 넣어 주시고요. 네, 모든 오브젝트들이 AI 서페이스가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아까 같이 AI 램프 RGB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AI 램프 RGB. 네, 아웃 컬러는 그냥 베이스 컬러에 넣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지터를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AI 지터. 네, 컬러 지터를 하나 넣는데 블랙을 인풋으로. 네, 아까랑 동일하게 세팅이 되는 거고요. 현재로서는 오브젝트 들어가고요. 네, 타입도 커스텀으로 네, 저희가 만들어주고 네, 휴값이 좀 조절이 되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인풋이 지금 색깔이 없어서 그런데 네, 색깔을 약간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네, 배경이 지금 흰색이어가지고 동일하게 흰색으로 컬러가 없어서 나왔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어둡네요. 네, 좋습니까? 그냥 이렇게 가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여기다가 조금 더 이제 랜덤하게 컬러가 막 움직이고 어떤 다양한 표현을 좀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제가 AI 램프 RGB를 하나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AI 램프 RGB는 어디로 들어갈 것이냐면은 네, 아웃 컬러 값이 여기 인풋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거예요. 네, 그러고 자, 컬러 지터에서 보시면은 네, 지금 이런 느낌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네, 색깔이 지금 블랙과 흰색만 있으니까 제가 여기다가 색깔을 조금 더 다양하게 좀 넣도록 할게요. 블랙, 여기다가 약간 레드, 네, 그리고 여기에 뭐 블루도 넣고요. 네, 여기는 옐로우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줌인들에서 보면 네, 약간 이런 느낌의 네, 이런 사각형 박스가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컬러 지터 값을 움직이면 조금씩 바뀔 건데 현재 보이지 않게 되죠. 이거는 세츄레이션 값을 좀 조절을 해주면은 네, 어둡게 나오네요. 네, 이런 식으로 세츄레이션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형태들이
랜덤하게 변하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계속 지금 렌더링 걸면서 나오니까는 이렇게 좀 보이는데, 네, 이렇게 보시면 세츄레이션 값 조절을 했었고요. 네, 이렇게 움직이는 모션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AI 램프 RGB가 이제 타입이 V 값이 아니고 뭐 서클로 바뀐다. 그럼 이렇게 서클 값도 나오게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 세츄레이션 값을 바꿔주면은 이런 식으로, 네, 지금 너무 미니멈 맥시멈이, 네, 이런 식으로 바꿔줘가지고 이렇게 세츄레이 휴 값을 조절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모션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뭐 제 끝에를 아예 흰색으로 보여주면은 또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다양하게 이렇게 랜덤한 효과들을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레디아를 넣어줄 수도 있겠죠. 레디아를 넣어주면, 네, 지터 값이, 네, 지터 값에 의해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이런 느낌들도 우리가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우선 지금부터는 이제 Q&A 시간이고요. 저희가 이제 아까 이제 사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이 영상에 아까도 제가 채팅창에 좀 남겼듯이, 네, 렌더링이 이제 계속 안홀드로 이제 걸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끊기면은 더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우선은 제가 좀 사전에 이제 녹화를 해가지고 이제 전달을 좀 드렸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뭐 특별히 말씀을 안 드려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좀 물어보셔가지고 우선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이게 렌더링 계속 걸리면서 하다 보면은, 네, 툭툭 끊기거나 막, 네, 그런 현상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고요. 혹시 그 궁금하신 부분이나 아니면은 좀 질문사항 아니면 뭐 요청사항 같은 것들이 좀 있으면은 또 채팅창에다 좀 글을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좀 답변을, 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Q&A 창에서도 좀 나와 있는데요. 네, 우선은 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종호 님이 잠깐 질문을 주신 거에서 제가 좀 답변을 좀 드리기는 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질문이 그 화장품 용기 부분에 대한 그 비즈니스를 좀 준비 중인데, 이제 이런 그 화장품 용기에 대한 부분을 좀 다양하게 이제 활용을 하고 싶다. 네, 그렇게 좀 비슷한 그런 형태들을 어떻게 좀 활용을 하면 좋은지를 좀 물어보셨는데요. 우선 제가 답변도 뭐 채팅창으로 좀 드리긴 했지만은, 우선은 기본 모델을 좀 가지고 여러 개를 좀 샘플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 화장품 용기도 기본 형태들이 다 동일하잖아요. 동일하진 않지만은 비슷한 형태에서 조금 조금씩 변형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 형태를 하나를 가지고 거기에서 좀 라이브러리화 시켜놓고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렇게 조절해 주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간단히 보시면 마야에서도 보면은 그 기본 프리미티브가 있잖아요. 구 형태, 뭐 사각 박스 형태, 또 실린더 형태, 도너츠 형태, 그런 형태들이 있는 게, 대부분의 형태 그 변형되는 모형들은 그 도형에서 많이 변형돼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Y자 같은 경우는 실린더에서 약간의 그 형태를 변형을 해서 만들 수도 있고, 또 사람 얼굴, 네, 사람 얼굴 같은 경우도 스피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네, 동글동글한 얼굴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시피, 기본 형태를 가지고 조금 조금씩 수정을 해서 만들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양재영 님이 문의를 주신 게 있는데, AI 머신러닝 기능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설정 시뮬레이션이 자동화하는 기능이 지원이 되는지요. 네. 아직 오토데스크 쪽에서 아마 준비는 하고 있을 건데, 그 머신러닝이 아직 이 M&E 쪽에는 좀 안 들어왔더라고요. 제가 지금 알기로는 그 레빗 쪽, 그러니까 타 제품들에는 좀 AI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그런 기능들이 조금씩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M&E 쪽, 맥스마야에서는 좀 아직은 준비는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이 UV를 좀 손쉽게 좀 펴줄 수 있는 기능들 같은 게 막 들어오거나, 예, 아니면 리깅을 막 되게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좀 이렇게 되는 그런 기능이 있으면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아직까지 좀 들은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용 님이 복회 효과 만드는 거에도 네, 오늘 시연해 주신 내용을 기반으로 응용해서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복회 효과가 아마 오늘 제가 설명드린 거에서는 아마 복회 쪽은 없을 것 같아요. 복회 효과는 한번 제가 요거는 참고를 해서 우선 좀 잠깐 적어 놓겠습니다. 네. 복회 효과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아놀드 쪽에서 좀 찾아가지고 네, 그 효과를 만드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만들어서 저희 그 오토데스크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네, 거기에다가 한번 복회 효과 좀 만드는 거를 네, 저도 한번 제가 했었던 것 같긴 한데 네, 갑자기 이제 좀 생각이 네, 안 나는데 그 부분은 좀 찾아가지고 제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널은 아마 저희 마케팅 쪽에서 그 링크 하나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익명으로 주신 분이 있는데, 네, 지금 익명 참석자 분이 주신 것도 복귀 효과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어요. 네, 이런 느낌을 네, 만들 수 있습니다. 아놀드 쪽에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그 오토데스크 유튜브 채널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남겨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저희 쪽에서 아마 답변이 그 유튜브 채널 링크를 아직 못 주신다면은 보통 오토데스크에서 유튜브에서 오토데스크 코리아 MN이라고 하면 나오거든요. 네, 오토데스크 코리아 MN으로 검색을 하시면 여기 이제 자료들이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 제가 하는 거는 지금 그 아놀드하고 바이프로스트 쪽 네, 바이프로스트 쪽 지금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되게 많은 영상들이 여기 올라가고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좀 보시면은 도움도 좀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뭐 필요하시면은 질문 같은 거 해주시면은 거기서 저희가 또 답변을 좀 드릴 수도 있을 거예요. 네. 혹시라도 또 저희가 또 일을 하다 보면은 답변을 또 놓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답변도 안 해준다고 생각해 주지 마시고 네, 한 번 더 질문을 해주시거나 그러시면 네,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질문 지금 주신 것들은 기본적으로 답변을 드렸는데요. 혹시 또 추가적으로 문의해 주실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 문의 주시면 답변을 좀 드리고요. 혹시라도 뭐 보시다가 뭐 나중에 좀 추가적인 질문이 있다 그러면은 아니면 오늘 보시고 조금 더 질문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설문지, 네, 설문지에다가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문지 링크가 없다고 하는데요. 설문지 링크는, 네, 지금 올라왔네요. 네, 1초 빨랐습니다, 제가. 네. 밑에서 보시면 설문 링크 보시고, 네, 설문에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뭐 설문지 지금 저도 아직 설문지 내용을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뭐, 다음 웨비나에 좀 필요한 내용이 있으실까요? 뭐 그런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뭐 남길 말씀이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거기에다가 좀 남겨주시면은 네, 없네요. 그러면, 네. 11번에 보면은 현재 겪고 있는 렌더러 관련 고민은 무엇입니까에, 네, 여기에다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앞으로 이런 것도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뭐 이런 내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를 같이 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참고를 해가지고 다음 또 웨비나 때 또 질문을 또 이 영상으로 또 소개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마 그 아놀드 렌더가 지금 되게 보면은 좀 관심들도 좀 많고 되게 괜찮은 이제 렌더러예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손쉽게 네, 많은 그런 어려움 없이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좀 많이 들어가 있고요. 네, 좀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봤을 때는 되게 정직하게 네, 1이면 1 더하기 1은 2가처럼 네, 되게 정직하게 하다 보니까는 네, 그 옵션 같은 것도 상당히 좀 간단하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처음 접하시기에도 상당히 좋을 거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퀄리티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유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메리트로 좀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CPU랑 GPU랑도 뭐 이제 다 지원을 하고 있죠. 아놀드 렌더가. CPU랑 GPU를 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CPU랑 GPU에 전환하는 것도 상당히 쉬워요. 그냥 버튼 한 번만 딱 눌러주면은 CPU에서 GPU로 바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CPU랑 GPU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하는데 큰 무리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4시 57분이고요.
큰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우선은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혹시라도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은 뭐 더 남겨주거나 아까 말씀해주신 그 실시간 채팅 아니 실시간이 아니죠. 네, 설문지 11번 란에다가 네, 남겨주시면은 제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메일을 드리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수고하셨고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